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증권성 논란 분석, 이제 향후 대응 전략, 사람들이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잖아요.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증권성 관련한 이 논란을 좀 분석해 볼게요. 향후에는 뭔가 이 증권성이 된다 안 된다부터 해서 다양한 지금 논쟁거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SEC도 엮여 있고 막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핵심 주제가 될 거예요. 파이코인이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에 대한 좀 현명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이코인 증권성 논란 분석,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파이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 이제 현재 상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미국 SEC는 어떤 자산 증권을 평가할 때는 하위 테스트를 파이코인에 대입을 해보면 그 가능성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돈의 투자가 낮아요. 파이코인은 ICO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법정화폐를 받지 않고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즉 프리세일을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용해서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과 노력을 좀 들이긴 했지만 금전적인 투자는 거리가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 사업이 높아요. 이 코어팀이라는 중앙화된 주체가 네트워크 개발과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가 높아요. 채굴자들이 메인넷 오픈과 거래소 상장을 통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ICO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료 채굴 방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나 기타 알트코인에 비해서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방어할 여지가 커요. 하지만 코어팀의 중앙화된 통제력이 지금 매우 강하기 때문에 SEC의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 타겟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레이 아리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 되게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우리가 상품과 증권의 시나리오 좀 분석인데, 상품과 시나리오, 상품 시나리오로 볼 때는 바이낸스나 업비트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규제 강도나 거래소 상장 확률, 이런 것들은 그냥 상품 시나리오로 볼 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번 좀 분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거래 편의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당히 좀 높게 상품 시나리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증권 시나리오로 볼 때는 이 규제 강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이 증권형 토큰 STO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엄격한 KYC, AML 규제가 적용이 되고 코어팀의 법적 준수 비용이 높아지게 돼요. 법적 명확성 확보로 인해서 거대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 상장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미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관에 대한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해도 이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상품 시나리오로 보는 게 조금 더 좀 뭔가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증권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생태계 변화가 나올 건데, 이럴 경우에는 상장 거래소의 변화, 우리가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같은 일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상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대신에 국가에서 허용한 STO 전용 거래소, 이제 강력한 규제와 KYC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이 진행 중인 KYC보다 훨씬 더 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과세, 세금의 투명화 관련해서도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같은 이런 유사한 형태의 세금이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탈세라는 거는 원래도 불가능하듯 뭐 일단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 그래 긍정적인 요소는 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본다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 현실적인 조언과 대체 전략 관련해서는 우리가 패닉셀이나 장외 거래는 절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픈 메인넷이 열리지 않은 상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규정이 위반이 돼요. 패닉셀 같은 거. 그래 KYC 인증과 비밀 구절 사수 관련해서는 지갑 주소의 확보요,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게 이제 확보가 되는데, 요런 게 이제 비밀 구절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증권이 되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돼도 절대 찾을 수가 없게 돼요. 백업을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늘 마찬가지였죠, 그죠? 요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 포트폴리오하고 기대감의 분산. 하루에 한번 버튼을 눌러서 모아오는 보너스 자산 정도로 심리적 포지션을 하는 게 건강하다. 규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글로벌 규제 흐름 관망, 리플 사례를 주목해보면 이게 이제 파이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간의 SEC 소송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쵸? 근데 뭐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이코인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근데 아마 이렇게 이슈가 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언제쯤이면 파이코인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이코인이 증권으로 갈지 상품으로 갈지는 100%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어요. 하지만 파이코인 자체는 이 ICO, 처음에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이런 거를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까다로운 금융자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불안함을 갖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뭐 증권으로 바뀌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인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